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삶을 향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차단부터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돌봄 정책까지 성평등 가족부의 2026년 업무 계획에 대해 정구창 성평등 가족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모두가 존중받는 일상, 말로는 익숙해졌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아직 그에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의 큰 방향을 보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평등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예, 성평등 가치나 성평등 문화가 우리 전 사회로 퍼져나가야 정말로 제대로 된 성평등 사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추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또 논의 아젠다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 부처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양성평등 담당관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평등 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구로서 여러 부처와 소통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평등이 그러니까 한 부처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 부처와 또 지역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건 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발전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OECD에서 그 성별 임금 격차가 29%로 굉장히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성별 임금 공시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성별 임금 공시제는 공공기관이나 그 민간 기업에서 성별로 임금 현황이 어떻는지 정보를 공개를 하고 또 고용 형태별로 임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걸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개를 통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스스로 좀 개선하고 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냥 제재 수단이 아니고 네. 그런 스스로 기업이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지금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법도 마련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시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건지를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관계 기관들하고 또 경제계나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 보고에서 강력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성착취 촬영물, 네. 무슨 어젠가 기사에 나서 난리가 났던데요.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돼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 있고 아니 네.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네.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 그거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 되면 네.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뭐 70%가 안 되면 차단이 안 네. 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방심위원장 방심위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일부라도 해가지고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해외 서버 내지는 서버를 교체하면서 그 주소를 교체하면서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결국 해외 당국의 협조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을 제가 지금 보고받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일반론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서버 관리자가 되게 해외에 있으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으로 전파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마약,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스캠, 그리고 도박. 네. 이거는 지금 그 초과 범죄 대응 TF 만들었던가? 뭐 어쨌든 거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음란물 같이 여기다 한 항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포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성범죄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서버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좀 전에 1%의 불법 차량물만 있어도 완전 삭제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삭제를 지금 성평등가족부 또 방미통이 경찰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술의 발전으로 해가지고 생성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 부분에서 지금 성평등가족부에는 그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법망을 피해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있어서 지금 초국가 범죄 대응 본부와도 협력을 해서 초국가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미통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성평등가족부에 직접적으로 그 인력을 파견받아서 네. 우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또 방미통위 또 우리 법무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디지털 범죄 피해 대응 추진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삭제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와의 협력 문제도 중요한 또 과제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교제 폭력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교제 폭력 대응으로 제일 핵심은 뭔가요? 저희는 교제폭력 관련법을 기본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교제폭력에 대하여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현하면 바로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는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나 신고죄로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네. 지금 가정폭력 사범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 등이 도입이 되어서 접근 금지라든지 전자자치 부착까지 가능합니다만 교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정폭력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제 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내보시죠. 그럼 국회하고 협력해서. 네. 네,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피해자가 신고를 좀 망설인다거나 신고 이후에도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런 식으로 반복 신고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위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예. 경찰과 또 우리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별로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심리 지원도 병행도 하고 또 이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번 피해자 보호의 지원이 끊어지고 하면 이게 강력 범죄화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 관리를 공동으로 모니터를 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교제폭력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는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추진을 하고 그 전에 사실은 이 친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좀 인식 개선의 캠페인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사소한 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인식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피해의 범위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긴급 상담도 하고 네. 또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가지고는 특히 주거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주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1366 상담소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피해자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 폭력 예방 교육 필요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약간 형식적이다, 좀 반복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편을 예고하셨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 그동안 이 폭력 예방 교육이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너무나 좀 일상적이고 그 내용도 좀 옛날 오래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좀 맞춤형으로 논의를 하고요. 또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성폭력이랑 성희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 새로 등장하는 신종 폭력 유행들 교제 폭력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그런 교육도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청소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청소년 위기는 정서 문제도 있고요. 고립이라든지 뭐 디지털 문제라든지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망을 잘 마련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10대들의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자살률이라든지 또 우울, 또 불안장애 환자 수를 보면 그 통계가 아주 심각한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위기 안전망을 구성을 해서 이 청소년들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평등 가족부에는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240군데가 있는데요. 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전화 1388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1388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위기 청소년들이 상담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쉼터라든지 또 꿈드림 센터라고 해서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립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 건강이 위태로운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누구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노리는 범죄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해 매체에 노출이 된다라든지 그루밍 범죄라든지 요즘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요즘 AI에 정말 홍수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청소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상당합니다. 네. 특히 이러한 사이버 상에서 그 범죄의 이 희생이 피해자가 되는데
그 비율을 보면 10대나 20대의 그 피해 그 비율이 한 8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 사실은 이 AI나 그 디지털을 잘 이용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보호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처벌도 강화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더 좀 세세하게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AI가 정말 이 생성의 AI가 특히 보편화되면서 네.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생깁니다. 이 비율을 보면요, 디지털 성범죄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9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범죄물, 그 불법 착취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성평등 가족부가 열심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생성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AI 첨단 기술도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삭제하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AI를 또 AI로 잡는 그런 방식이군요. 네, 청소년의 꿈과 또 안전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 참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제 많은 가정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돌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물론이고요. 돌봄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돌봄이 그 출산율도 높이고 예. 또 결혼도 또 좀 결혼율도 높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찾아가는 그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조금 이 돌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이 정부 지원 대상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시간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그 소득 지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한부모나 조선 가구나 또 장애 청소년 부모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 기간을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돌봄의 그 질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하고요. 또 민간에서도 이 돌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민간 등록제도 시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올해는 적어도 12만 6천 가구가 이 돌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성평등 가족부를 대표해서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우리 성평등 가족부만 추진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또 네.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특정 성별, 뭐 남자나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전 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소모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평등 가족부는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또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부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창 성평등 가족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